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네.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는 그 유형은 말이죠. 첫째,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이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원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예,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것은 절대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사항이 아니고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불공제로 유형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것을 작성을 한다. 근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요, 자동 작성이 돼요. 유형만 잘 선택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아이캔에 보시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어떤 것들이냐 이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세금계산서 2론 배울 때 배웠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 다음에 작성일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요. 여러분 책에 정리된 거 있을 겁니다. 누락하면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해 줄 리가 없겠죠. 예. 그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와 관련된 비용 공제받지 못합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고요. 면세 사업에 관련되는 거 공제 못 받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되는 거 공제 못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거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것은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요. 사업자 등록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라고 했는데 여기 단위라고 하는 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내에만 등록 신청을 했다면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에만 등록 신청하면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공제 못 받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금구리 거래계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한 5가지의 유형으로 불공제 사유의 거래건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세금 계산서는요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다. 안분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면세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와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두 가지로 안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세와 면세를. 그래서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되지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과세 사업인지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을 안분 계산이라고 하고요. 애정신고니까 3개월치의 매출액을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 때는 안분 정산이라고 해요. 이건 6개월치 6개월 매출 자료를 가지고 과세와 면세분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 기간별로 안분을 하여야 하므로 애정신고 시 안분 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 애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모두 합쳐 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애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애정신고 시 적용했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것은 빼먹지 말고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 기간에 안분 계산하는 거하고 합쳐서, 아니면 확정신고 기간에 안분 계산하는 내용이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애정신고했던 것을 다시 6개월치를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분 계산과 정산을 통해서 전표를 또 잘 만들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을 잘 분리해서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과 3번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4번은요, 납부나 환급세액에 대한 재계산, 재계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취득. 자,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3개월, 6개월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산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복잡해집니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만 안분 계산을 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는 뭐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겠지만, 국가가 불리하든 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면세,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추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재계산을 해야 되는 조건. 자, 먼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안분 계산을 한번 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면세 비율이 말이죠, 변동이 발생했어요. 얼마 이상? 5% 이상 증감하는 경우,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재계산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돼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재계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안분계산 된 경우,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그 대상, 안분계산 대상이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돼요. 감가상각 자산이 뭐예요?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해당이 됩니다. 자,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 무형자산은, 죄송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은 해당 안 돼요. 자, 계산식은요, 건물이나 구축물은 내용연수가 굉장히 길죠. 내용연수가 길기 때문에 1과세기간에 5%씩을 경과할 때마다 5%씩 1이 뭐예요? 100%죠? 거기서 빼줍니다. 과세기간 수에 맞춰서.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1년이면 1기, 2기, 2개잖아요. 1기, 2기. 그러니까 1년에 2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인가요? 5% 곱하기 2 하면 10%죠? 예. 그러면 몇 년이면 100%가 되나요? 10년이면 100%가 되죠. 1년에 10%씩이니까. 그래서 건물과 구축물은요, 10년에 걸쳐서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이 초과되면 재계산할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에 25%씩 경감을 해요.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1년이면 2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5 하면 1년에 50%예요. 그래서 비품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간만 어떻게 하면 돼요? 재계산하면 끝나요. 네, 그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건물이냐 아니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냐 선택해주면 계산은 다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예제에서는 재계산은 안 나왔을 거예요. 안분과 안분정산 정도는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수의 불공제 거래의 실무 프로세서.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데 54번 불공 유형에 해당이 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수의 불공제 내역,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공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매입수의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불공을 선택하면요, 불공제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행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 불공제 내역,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 네. 그러면요, 안분계산이 있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밑에 예제가 몇 개 있나 볼게요. 1번 강남마트에서 선물을 구입했다. 2번 자동차 정비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했다. 3번 공통사업에 사용하려고 원재료를 샀다. 다행히 고정자산이 아니네요.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또 재계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원재료니까 8월달이니까 예정 때 안분계산만 하면 되죠. 우리가 안분정산은
안분정산은 확정기간에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전부 3건의 자료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선물 세트 매입세액이 30만원 있지만 이것은 공제가 불가능한 부죠. 왜냐하면 매출처에다가 선물하는 건 접대비란 말이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은 해야 돼요. 입력하면서 유형을 54번 불공유형으로 이거 입력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 같이 입력해 봅시다. 날짜가 8월 11일입니다. 자, 여러분 매입매출전표 8월달 거 지금 앞 시간에 이어서 입력할 거예요. 자, 여기 날짜를 11일 입력하시고, 자, 매입 유형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을 받아왔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지금처럼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럼 54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54 입력하시고. 그러면 불공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이게 선물이었죠. 거래처 선물. 예, 그러니까 접대비다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9번에 있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거 옵션 단추 클릭해 주시고 밑에 선택. 그래야 부속서류가 정확히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품명에는 선물 세트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금액에는 3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에는 강남마트가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아왔으니까 1번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 입력해야 되죠. 자, 분계는 보니까 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사고 외상 분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이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원재료를 접대비로 고쳐야 돼요. 선물 세트니까. 예, 접대비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접대비 검색합니다. 813번이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대변. 자, 대변이 뭐냐? 외상이니까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네, 미지급금. 금액 330만원. 그리고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할 것은 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면요, 이 매입세액 30만원이 다른 과세 매입하고 다르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분계가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급가액에 합쳐져 가지고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되면 안 되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은 공제받으려는 매입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공 유형을 선택하면은 부가세 분계가 없어지고 여기 합계를 가지고 분계가 된다는 것.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대신 여기 원재료를 접대비로 꼭 고쳐야 되겠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불공 나머지 2개가 있으니까요. 다 입력하고서 부속서류는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번. 한국자동차 정비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어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고치고 비용 처리한다는 말은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라는 말이죠?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왜 승용차라고 하면서 괄호 속에다가 배기량을 이렇게 굳이 시험에서 써주느냐. 이 배기량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경차 우대 정책에 의해서. 경차는 우리가 몇 cc까지를 경차라고 보냐면요, 1000cc까지. 예, 그래서 여기 cc를 써주기 때문에 배기량을 써주니까 여러분이 1000cc 초과한 것이면 다 불공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뭐 999cc, 예? 뭐 980cc 이렇게 나오면 그건 승용차지만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건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시면 돼요. 자, 수익적 지출로 하라.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고, 만약에 괄호 안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라고 한다면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타이어 교체는 자산 처리 내용이 아닙니다. 뭐 엔진을 교체했다든가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아마 그렇게 나오겠죠. 타이어 교체는 소모니까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같이 입력할까요? 자, 여기 12일 입력하시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는데 승용차 수리이기 때문에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4번입니다.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3번이라는 번호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걸 사유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에서 선택 누르시고, 자, 품명에다가 타이어 교체. 공급가액에는 150만원. 거래처는 한공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1번. 자, 밑에 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분계할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 거래만 외상분계를 선택해야 돼요. 이거 지금 타이어 교체는 우리는 지금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는 외상거래 분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혼합분계 3번 혼합분계 하시고,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여기를 바꿉니다. 차량 유지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500번대와 800번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관리부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를 써야 돼요. 생산부 차량이다. 500번대 씁니다. 예, 그래서 관리부 차량이니까 822번 판매관리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비용 처리된다는 거. 네. 15만원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되면은 안 돼요. 불공으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뭐다? 외상이라는 건 미지급금이다, 이겁니다. 253번 미지급금 165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위에 있는 한공자동차로 제대로 나타나는지 보시고, 밑에 있는 합계금액 차변대변 일치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자, 불공을 2건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건은 좀 성격이 달라요. 자,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공통사업이냐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런데 이 원재료를 과세와 면세 사업에 같이 쓸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불공으로 이건 처리하면서 불공제 사유를, 네,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 13일 걸 해볼까요? 날짜는 8월 13일. 자,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왔고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먼저 불공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과세로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공에 관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으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54번 불공. 자, 불공제 사유를 보시게 되면 4번 말고 5번이 있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 면세사업 관련분이 아닙니다. 면세사업 관련분이라는 것은 100%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거여야 돼요. 이 원재료는 지금 공통으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5번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명에는 전자부품, 원재료죠. 전자부품.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100만원 있죠? 거래처는 대신.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1번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무엇이냐? 외상이죠? 네. 이거는 원재료니까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2번. 외상분계 하시면. 자, 대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부가세 포함해서 다 외상매입금이 되죠? 차변의 원재료. 네, 원재료 다 원재료에 우리가 보통 이게 과세 매입이라면 원재료 1000만원에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불공이기 때문에 전부가 원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100만원이 전부 다 원재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면세사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과세사업으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세사업으로 안분 계산한 것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재료를 대변에 기록해주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잠시 후에. 자, 이걸 잘 봐주세요. 지금 이 100만원 모두 원재료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안분 계산이라는 게 뭐냐? 요 100만원을 말이죠. 7, 8, 9 2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로 요 100만원을 안분할 거예요. 안분하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대 4다. 과세와 면세가. 그러면 60만원은 공제 받는다 이거죠. 그 60만원을 회계 처리를 따로 해줘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그걸 왜 해주는가를 알려면은 지금 이 원래 전표가 무엇으로 회계 처리됐는가, 요 부가세가 전부 무엇으로 회계 처리됐는가를 지금 잘 봐두셔야 잠시 후에 할 때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가신다. 자, 그러면은 전표 입력은 다 끝났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부속 서류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뭘 보시느냐 하면은 불공제 내역 왜 이렇게 안 보여? 네, 여기 중간쯤에 있네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있다. 자,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150만원에 15만원. 그 다음에 접대비 이와 유사한 거 관련해서 300만원에 30만원. 그래서 300만원짜리는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승용차 관련된 150만원은 2번 문제였습니다. 네, 두 건만 이쪽으로 왔죠. 네, 그래서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보면은 탭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과 바로 그 옆에 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이다 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 번째 입력한 1000만원짜리는 이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해볼까요? 네. 자, 여기 1000만원에 100만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으로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 있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100만원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이 2억 4,807만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85만원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요 기간에 해당되는 7월부터 9월에 되는 매출을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지가 안분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공제되는 것은 3,426원만 불공제가 돼요. 그러면 100만원 중에서 3,426원을 뺀 99만 6,600원 정도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이 부분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지금 이 금액이 여기 분모로 왔고, 요 금액이 지금 분자로 갔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를 값을 딱 줍니다.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 문제가 4번에 따로 나오는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다 화면을, 요 화면을 닫지는 마시고 문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4번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그 문제예요. 공통매입 안분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자료 1. 공급가액 내역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이 우리 회사가 7월부터 9월까지 이랬다 이겁니다. 전체가 5억이고 그 중에 면세가 2억이래요. 아까 있는 자료는 무시하고 5억과 2억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주의! 기입력된 매출 데이터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로 안분계산하기로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료 2도 아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가액 중 안분 대상 내역 매입 내역 8월 13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업분 1000만원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1000만원에 세액은 100만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자, 5억과 2억을 입력해가지고 안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12번 있죠? 총 공급가액, 여기에다 5억을 입력하세요. 다음에 13번 면세 공급가액 여기에다가 2억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시험에서도 여기에 불러온 자동 데이터를 쓰지 않고 시험에서도 총 공급가액은 얼마고 면세 공급가액 얼마, 과세 공급가액 얼마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면세 공급가액만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총 공급가액. 그러면 여기에 딱 계산이 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40만원. 그러니까 5분의 2가 40만원이죠. 100만원에. 요 세액의 5분의 2가 40만원인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제받지 못하니까 100만원 중에서 60만원은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60만원. 이것을 뭘로 처리해야 돼요? 아까 부가세 대급금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것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차변에 대변은 어떻게 해요? 원재료에서 빼줘야죠. 원재료에서. 아까 원재료에 1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었죠? 60만원은 원재료가 아닌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대로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저장, 네, 이거 저장해 두시고, 일반 전표로 가세요.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자, 이기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짜, 9월 30일로 날짜를 입력합니다. 9월 30일. 자, 3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부가로 검색하시면 부가세 대급금 135번이죠. 60만원. 자산 증가. 엔터 치시고 4번 대변 원재료. 원재료 153번 대변에 60만원. 자산 감소. 여기까지 해야 안분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까지 해줘요. 이걸 왜 하는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자꾸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8월 13일 날 전표 처리를 어떻게 했던가를 자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100만원 모두를 원재료로 받잖아요. 그런데 60만원은 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였다 이거죠. 아까 안분해 보니까. 그러니까 60만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에서 빼줘야 되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54번 불공에 대한 3건의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것이 좀 복잡했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 것이 복잡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도 이제 그 부속서류는 뭐를 이제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가지고 우리가 방금 불공으로 입력한 것은 어디에 반영됐는가를 보시면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요.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10번에 일단 다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6번에 또 들어갑니다. 자, 불공은 여기 10번에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6번에도 집계가 되어서 밑에 차감계라는 걸 보면은 15번에 있는 합계에서 16번에 불공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85만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85만원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1번에서 30만원, 선물세트 30만원 세액, 2번에서 15만원, 네, 타이어 교체 15만원 세액, 합치면 45만원. 합치면 45만원? 그러면 40만원은 뭐냐? 조금 전에 마지막 3번 전자부품 안분 계산했던 거, 거기서 40만원은 불공이었고 6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 40만원 더하니까 여기 85만원. 딱 맞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10번과 16번에 동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 불공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수행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자, 1번 문제 54번 불공으로 했고 접대비로 분계 맞게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54번 불공으로 했고 차량 유지비로 분계했습니다. 외상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불공으로 했고 원재료로 전부 분계했습니다. 대변은 외상매입금. 외상분계해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이 세 건이 모두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전자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안 봤네요. 뭐 이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것을 가서 조회해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2건이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2건. 그리고 안분계산 쪽에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하나가 와 있었죠. 거기다가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 12번에 5억을 입력하고 13번에 2억을 입력해가지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원이라는 걸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9월 30일자로 우리가 했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60만원, 대변의 원재료 자산 감소 60만원. 이 60만원의 근거는 뭐냐? 공통매입세 그 100만원 중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4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뺀 6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원재료하고 바꿔주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했다는 거.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는 거.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빨갛게 표시 안 했지만 이 일반 매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으면서 16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에 합계해서 이걸 빼는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밑에 17번에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앞면은 눈에 잘 들어와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수행 팁은 우리가 왜 분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속서류의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뒷부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 즉 실무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